요즘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건강한 먹거리와 친환경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농 1세대로서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생명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인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을 직접 뵈니까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이고 보기 좋은데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요. 저는 1954년 부안에서 출생을 했고요. 집안 어른들이 그 독립운동한 그런 여파로 고향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김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농사를 짓다가 고등학교는 서울로 진학을 해서 직장 생활과 함께 한 20여 년 가까이 생활 생활하다가 1987년에 귀농을 해서 전주 근교에서 농사를 하고 그러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2000년에 전북 진안에 그 폐교된 봉암초등학교에 그래서 온생명 평생교육원을 설립해서 원장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귀농을 했지만 제가 귀농할 당시인 1987년만 해도 귀농이란 말이 거의 없던 때고요. 그때는 주로 상경할 때죠.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IMF가 난 이후에 도시에 이제 실직자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귀농이란 말이 생기긴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농 1세대는 그 IMF 세대들이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귀농 세대긴 하도 뭐 어떻게 0세대? 0세대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전에는 이런 귀농이란 표현도 이렇게 개념이 확실치 않았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귀농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귀농을 결심하게 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가정 형편상 집안 어른들이 이제 독립운동한 여파도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질 수밖에 없었고, 근데 학교 진학을 못 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고등학교 간 입시 준비하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우연하게 그때 이제 책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게 우리 일제 35년 동안 그 핍박당했던 역사를 기록한 조선총독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5권을 그 기간 동안 읽게 됐어요. 책을 5권을 다 덮고 나서 생각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힘 있는 나라가 돼야만 앞으로도 이런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힘 있는 나라가 될까? 이걸 항상 제 인생의 화두로 갖고 살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학교도 못 갈 정도 형편이니까 뭐 내가 뭐를 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 좀 자립을 한 다음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관둘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우연하게 그 직장이 건설회사였는데 제가 그 재직 시에 중동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2번 파견 나가가지고
근무를 하고 이러면서 좀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아이들한테 고향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또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고향 가까이 가서 집안의 여러 가지 대소사나 이런 것도 좀 관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로 처음에는 귀농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뜻을 세운 게 어떻게 하면 힘 있는 나라 될까 하는 그걸 인생의 화두로 잡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도 부족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뭐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뭐 교육 사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잉태태교를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했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귀농을 결심하셨을 때 네. 다른 곳도 많은데 이곳 진안을 선택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전주로 왔기 때문에 제2의 귀농지를 진안으로 선택한 거는, 제가 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생명 살리기 운동이잖아요. 생명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전라북도의 그 생명수윤 용담댐이 진안에 있어요. 그래서 용담댐이 지켜져야만 우리 생명 운동의 기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용담댐 있는 진안을 선택하게 된 거죠. 네, 생명을 위한 교육을 하는 곳에 네. 생명수가 흐르고 있더니 정말 말만 들어도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이제 단계적으로 교육을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그 생명의 밥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잃어버린 생명의 밥상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언행일치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서부터 그 친환경 농업을 진안에 들어와서 했죠. 그래서 수도작은 오리농법으로 쌀을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소나 이런 것도 전부 친환경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생명의 밥상을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1년에 한 5, 6천 명씩 다녀갔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온생명 평생교육원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못 만드는 그 교육이 우선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들이라든가 또 이제 자기 그 어떤 예방 차원에서 건강에 좀 이런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생명의 밥상 교육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아이 못 갖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그런 사람들 자연스럽게 제 교육을 받고 아이를 쉽게 잉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죠.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요구되는 교육들이 뭔가 하면, 생명의 밥상을 차리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이 돼야, 특히 우리 국산 농산물, 그 중에서도 뭐 친환경이면 더 좋죠. 근데 지금 해외 농산물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애용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좀 친환경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먹거리에서 가장 건강을 좌우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전통식품들이에요. 전통식품이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이제 100년 이상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먹어오던 그런 음식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청국장 4대 장류하고, 그 다음에 김치라든가 장아찌라든가, 그 다음에 식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전통식품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우리만 해서 먹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교육도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마침 이제 정부에서 그 농업의 이제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요새로 얘기하면 6차 산업화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거를 일찍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6차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서부터 저희는 이미 6차 산업을 실행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차 산업 1세대로 최초로 인정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주로 그런 먹거리와 생명에 관련된 이제 그런 교육들입니다. 교육. 네, 현대의학에서도 난임이 참 큰 과제인데요. 음식으로 해결이 됐다니 참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몸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걸 생태 건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생태 건강이 이제 무너져 갖고 있어요. 생태 건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잉태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선 첫째는 생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잉태 환경을. 그건 뭐밖에 안 되느냐. 약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세포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몸을 비우고 그 다음에 깨끗한 음식으로 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대체적으로 120일에서 150일, 약 4 내지 5개월 정도에 다 소멸되고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넉넉 잡아서 6개월 정도만 몸에다 투자를 해라. 몸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빨리 되는 사람은 한 4, 5개월, 3, 4개월, 4, 5개월에도 임신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 시험관예기를 8번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40 다 돼버렸고. 그 사람 거의 포기 상태잖아요. 나는 포기하지 마라. 몸이 만들어지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식생활 바꾸고 내가 몸을 깨끗하게 먹어서는 안 될 것 좀 피하고 또 먹을 것 좀 권장하는 것들은 먹고 이렇게 해서 몸이 회복이 되면 그때 가서 인공수정을 하든 혹은 시험관예기를 하든 하면 8번 안 된 사람도 딱 한 번 해가지고 임신이 돼서 40살이 넘어서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거는 음식이지 어떤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뭐 일시적으로 약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선 몸이 만들어지는 것은 제일로 중요한 게 먹거리, 두 번째가 옷, 세 번째가 내가 사는 주거 환경 이런 것이 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여기서 해서 내보내면 이건 뭐 안양시 같은 경우는 100% 임신이 됐으니까 그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참 원장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교육장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이 하셨던 강의 내용으로 책도 출간하셨다고요? 예. 우리 잃어버린 우리 밥상들, 우리 잃어버린 음식 문화를 다시 찾게 해준 것이 잃어버린 생명의 밥상이라는 책이고요. 그 뒤에 2012년에 하늘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을 앞세워도 당장 실험에서는 그게 긴 것 같지만 그것은 해결이 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모든 것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냐? 자연의 이치에서 찾아야 돼요. 그 자연의 이치라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는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선택을 뽑았어요. 하늘의 길을 묻다. 모든 건 하늘의 길을 물어봐라.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역천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늘의 길을 묻다라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 하늘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2012년도에 냈고요. 그 책은 올해 2020년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보완했고 자료나 이런 거 좀 변동된 것들을 좀 보완해서 지난달에 발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하늘에 물어보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약간 그 난임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앞으로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 나라 잘못하면 그동안 성장시켜놓고 모든 발전시켜놓고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정신 차리고 필요하면 입법해서 좀 같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런 뜻에서 했고요. 책이 한 권 더 나왔는데 그 책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4계라는 걸로 제가 살아온 거를 지금까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생은 30살까지가 봄이에요. 그거는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요새 한 30대 정도 혼인을 하잖아요. 그럼 혼인해서 또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는 여름의 계절, 거기 60까지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보니 60이 지나갔더라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는 지나간 얘기를 썼고, 그리고 가을은 앞으로 내가 이제 내 인생의 가을을, 지금 현재 가을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뭐를 할 건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의지를 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썼어요. 거기에는 유언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겨울은 없는 거예요. 겨울은 내가 사후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내세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얘기들이 겨울 얘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사계라는 책을 내서 이제 그동안 제가 신세지고 산 분들 좀 초청해가지고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 책 좀 선물하고 그렇게 했죠. 네,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데요. 그야말로 건강 전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농사에 친환경 농법을 더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신지식인으로도 선정이 되셨다고요? 예. 저는 그 농사를 직접 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니까 소비자가 바뀌지 않고는 생산자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이틀을 소비자가 변해야 생산자가 변한다. 소비자 수준만큼 생산자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논리로 이 먹거리 교육을 하고 농사를 하고 친환경 농업을 하고 오류농법을 제가 한 7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논리를 펴서 하니까 듣는 사람도 공감을 하고 농민들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저를 신지식 농업인으로 추천을 해서, 그래서 2005년도에 뜻하지 않게 그 인연이 돼서 신지식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농업의 새로운 어떤 그 가치 부여를 하는 거, 그리고 농업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왜 생산자가 변해야, 소비자가 왜 변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소비자 교육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소비자 교육의 하나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라져가는 농경 문화를 복원하고 되살리려는 모습이 참 너무 보기 좋으신데요. 예. 네, 원장님께서는 국내 최초로 전통 장류 제조사 자격증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장도, 예를 들어 메주를 갖고 장을 담을 때 메주 몇 덩이에 물 얼마 붓는다는 그것이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옛날 할머니들은 내가 해왔기 때문에 메주 뭐 10덩이다. 그러면 그 10덩이에 물 얼마, 뭐 2덩이 반, 뭐 3덩이, 이렇게 자기는 알아요. 근데 이거를 며느리나 딸한테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 도대체 2덩이 반이, 요새 사람들은 몇 리터요? 나는 뭐 몇 리터는 모른다. 리터가 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전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해보니까 다 정말 맛있는 장에 그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 비율을 찾아낸 거죠. 그분들도 몰라요. 그 비율은.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거, 그분들은 자기만 아는 거죠. 그거를 객관화시킨 거예요. 정말 장 맛있게 담는 그 명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보니까 콩무게, 메주를 만들 때 콩무게가 있어요. 그 콩무게에 대략 1.5배 정도 물을 부어주면 아주 맛있는 간장이 빠지고 된장도 맛있다. 이런 수치를 다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격화를 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네, 매뉴얼화를 하셨다는 게 정말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전통 음식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등록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그 사냐초 등록을 할 때 이 사냐초 명칭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냐초 발효액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냐초 효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발효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립이 아직 식품공전에 그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럴 때 좀 해서 반려가 되고 해가지고 현행 이제 규정에 맞게 하는데,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원장님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증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저는 원래 이 교육원을 설립 목적이 뭐 친환경 농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 목적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자식들을 키워서 이 나라의 동량으로 쓸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인재 보국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육원이 만들어졌고, 나머지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 식품이나 이런 것은
그런 교육을 위한 인프라적 성격의 어떤 이제 교육이고 이렇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해야 될 거는 특히 국가적 위기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어떻게 됐든 이 저출산을 좀 극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 오지 않는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거를 저는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요. 원래 목표했던 게 또 그거였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훌륭한 영재들을 많이 좀 길러내서 이 나라의 동량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통해 갖고 처음에 태길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태길 합방시켜서 태교를 통해서 이렇게 낳은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과학영재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합격했다 소리를 듣고 내가 가서 장학금 주고 왔어요. 그래서 훌륭한 영재들을 좀 많이 내서 여기서 우리 터도 풍수지리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터를 제가 풍수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별도로 잡았어요. 저 운장산 맥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 아주 기가 모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제 바람이 있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머리가 좋고 훌륭한 영재를 배출을 해서 세상에 그 일꾼을 만들어 놓더라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몸을 바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니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할 때 항상 우리 민족의 정체성 또 민족 혼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천손민족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도 하늘로부터 선택된 백성이지 천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천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에 줄여진 말이 할아버지예요. 한아버지죠, 한아버지. 한아버지가 한이 할로 발음이 돼서 할아버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천손이기 때문에 특히 하늘에 대한 경배를 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국가가 지금 제천 행사를 안 합니다. 개천절 날은 대통령도 참석을 안 해요. 항상 국무총리 대독이에요.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을 우리 국민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논문이 박사 논문이 제천의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박사 논문 쓰기 훨씬 전서부터 지금 여기 들어온 지 한 20여 년 되는데 여기서 지금 20여 년부터 천재단을 교육원 안에 만들어 놓고 매년 제천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10월 3일은요, 그게 우리 개천절이 아니에요. 그거는 서양력 10월 3일이고 원래 우리는 음력 10월 3일이 개천절입니다. 그런데 그냥 10월 3일 개천절로 해서 하긴 하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11월 초쯤 음력으로 10월 3일을 전후로 해서 날짜를 받아가지고 주말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천의례를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다 사곡단이라고 해서 고시할아버지 단을 만들어가지고 땅신과 곡신에 대한 것도 만드는 거 전부 다 비석으로 다 제가 나중에 죽고 난 뒤에는 후손들한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비석으로 다 새겨서 그런 내용들을 다 해놨습니다. 천재단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나 해야 된다면 인신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시조가 되는 위패를 모시는 개천 성조전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 다 모셔서 자기 뿌리를 확인하고 거기서 참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하나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혼,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과학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건 특히나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역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고,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의 지난 역사를 얘기를 않는 거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우리가 지금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역사를 지금 망각하고 안 가리키고 있고, 우리 역사가 발견이 됐는데도
유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런 세상이 됐죠. 이래서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어 놓더라도 매국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저는 홍익인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홍익인간은 국가 이념으로 건국 이념으로 보면은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말이 되지만 지금 민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해요.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내가 홍익하는 인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널리 이로운 인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 이념은 뭐냐? 널리 이로운 인간을 만드는 게 교육 이념이에요. 분명하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홍익하는 인간, 널리 이로운 인간, 누구한테도 우선 자기 배우자한테도 이로워야 되고 자식한테도 이로워야 되고 사회한테도 자연한테도 이웃한테도 누구한테도 다 이로운 인간이 되게 이 교육 이거는 내가 볼 때 세계적인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사상이 그냥 한류만 문화만 나갈 게 아니라 이제는 사상도 이런 사상도 세계적으로 전파가 돼서 우리 한민족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마지막 여생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계획들이 참 많으신데요. 계획하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신지식인 김인술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하늘이 진 햇살과 바람, 친환경 먹을거리, 조상들이 빚어내던 장막과 어머니의 손맛이 합쳐지면 생명의 밥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전통 먹거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생명의 밥상을 만들고 싶다는 원장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